여러분들은 시간 여행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과연 타임머신이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늘 보아오던 그림에 이런 기괴한 사실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노트북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중세 르네상스에 핸드폰을 쓰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그림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며 가끔씩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는 하죠. 예를 든다면 그림 속에 이상한 숫자나 글자를 통한 비밀 코드 같은 것이 존재한다든지 괴상한 형태의 생명체가 그림 속에 보여진다든지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들을 간혹 보곤 하죠. 저는 오늘 그래서 최근의 뉴스에까지 떠들썩했던 그림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찾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동기는 바로 이 작은 사진에서 출발합니다. 얼마 전에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는데요. 이 사진은 194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진에 나온 모든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복장을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넥타이를 하고 자켓과 하얀 모자를 쓴 반면에 이 남자만 마치 요즘 세상에 사는 힙스터 같아 보입니다. 티셔츠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요즘 스타일이며 선글라스도 요즘 것 같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현대인이 1940년대에 가 있는 걸까요? 시간 여행자일까요? 물론 사진은 포샵질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물감으로 그린 그림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움베르토 로마니가 1937년에 그린 파인션시와 스프링필드에서의 정착입니다. 로마노의 이 그림은 미국의 독립전쟁 전인 1630년에 벌어진 전쟁 중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영국 정착민 윌리엄 파인션이 원주민 파쿰탁족과 닌머크족의 원주민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영국 정착민인 파인션은 당시 모피 무역상으로 뉴잉글랜드 지방의 거래 장면에 그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스프링필드 정착민의 그림일 뿐일까요? 뭔가 이상한 점이 안 보이시나요? 자, 그림 앞부분의 원주민 한번 보시죠. 이 원주민은 한눈에 봐도 뭔가를 들고 쳐다보고 있는데요. 뭘까요? 금괴일까요? 아니면 신에게 주문을 외우는 부적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 원주민이 애플사의 아이폰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이 작품은 1937년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우체국 벽에 그려진 6점의 벽화 중 하나인데요. 그 이후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던 그림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제 눈에는 마치 원주민이 파인션에게 죄송한데요. 전화 좀 받을게요. 마누라예요. 라고 말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다면 1982년에 죽은 화가는 4반세기 전에 이미 아이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4반세기 후에 나올 물건을 알고 그렸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의문에 대하여 역사 전문가 브라이언 앤더슨은 한 가지 설명 가능한 단서를 제안했는데요. 그는 이 원주민이 들고 있는 저 네모난 물건은 아쉽게도 아이폰이 아니라 유럽에서 가져온 신기한 물건, 바로 손거울일 것이다 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이런 손거울이 큰 유행이었고 미국의 원주민은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는 이 신기한 물건을 집중해서 쳐다보는 그런 장면으로 당시의 상황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 아이폰은 옛날 그림에도 발견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약 70년 전에 그려진 그림에도 아이폰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1860년 페르디난드 조지 발드뮬러의 작품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그림은 사랑에 빠진 소년이 그녀에게 꽃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조용한 시골길을 걷는 소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꽃을 든 그를 향하지 않고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그녀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은 요즘 세상에서는 아주 흔히 보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예리한 눈을 가진 시청자들은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200년 전인 1860년에 스마트폰이 어떻게 예술작품에 들어갔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이 시간여행 소녀가 진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발두뮬러의 놀라운 창조물은 간단히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녀가 소셜미디어를 검색하기보다는 시골길을 걸으며 기도서를 읽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전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만약 아이폰이 아니고 작은 성경이나 기도서를 읽고 있는 것이라면 기도서를 편 채로 양쪽 페이지가 다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 억지 주장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만약 성경이나 기도서를 들고 있다면 소녀의 가슴과 얼굴을 한번 보시죠. 먼저 성경 바로 앞에 가슴을 봐주십시오. 이상하게도 분명히 전체적인 빛은 소녀의 뒤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가슴 부분은 역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마치 아이폰에서 발생하는 빛이 투영되듯 가슴이 살짝 밝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실까요? 얼굴에도 코 아래 부분은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역광 상태에서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게다가 그녀는 험한 길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분주한 길거리에서도 아이폰으로 카톡하듯이 이 직사각형 물건을 응시하며 걷고 있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깜놀할 디테일을 처음 발견해 논란을 일으킨 피터 러셀은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150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얼마나 세상이 크게 변화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낸 작품이라고 강조합니다. 1860년에는 소녀가 몰두하는 항목을 찬송가나 기도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식별했을 겁니다. 그에 비해 지금의 우리는 소녀가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는 흔한 현상을 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 두 그림이 21세기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를 최초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피에트로 데 후라는 화가의 집 현관에서 여자에게 편지를 들고 있는 남자라는 1670년 그림입니다. 얼핏 보면 제목처럼 그냥 남자가 여자 앞에서 편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죠. 남자의 손을 보시면 왜 편지를 저렇게 들고 있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편지도 뭔가 편지 같지 않고 이렇게 입체적인 옆면이 보입니다. 마치 아이폰 골드를 연상하게 하죠. 애플사의 전 대표였던 팀 쿡은 2019년에 자신이 발견한 그림에도 자신의 아이폰을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의 이 장면입니다. 350년 전 아빠가 예쁜 딸을 아이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팀 쿡은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난 솔직히 이 작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이폰 출시를 정확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참고로 현대사회를 확 바꿔놓은 아이폰은 2007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시간 여행이 포착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은 아니고요. 인공위성인데요. 이 그림은 다른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 올바른 주파수를 조종하는 걸까요? 하지만 안테나는 거의 300년이 지난 1895년까지도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화가 보나벤투라 살림베니가 그린 성찬의 영광에는 이상한 물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괴이한 물건은 몬탈치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 그림을 보며 제게 든 생각은 우선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나는 인공위성의 안테나를 통해 지구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을 사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정말 여러 가지 의혹과 카더라설을 퍼날르고 있다는데요. 좀 더 찬찬히 보면서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로 상징되는 이 인물들은 현대에서 시간여행으로 날아간 과학자들의 연구실의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역사 전문가들은 이 안테나같이 튀어나온 것은
위성이 아니라 지구의 창조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물체는 성서에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상징이고 다른 성화에도 자주 등장한다고 해석합니다만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와 너무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의 미술작품에 노트북이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폴 게티 미술관의 소장품인 이 고대 그리스 조각품이 그 의혹의 주인공입니다. 그냥 첫눈에 봐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노트북, USB 포트가 달려있는 흔한 노트북일 거라고 여기실 겁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우연히 다른 관람객이 찍은 다른 각도에서의 사진에도 여실히 노트북을 사용하는 듯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걸까요? 현대인이 삼성이나 LG 노트북을 들고 고대 그리스로 시간 출장을 간 걸까요? 수행원과 함께 즉위한 여인의 나이스코 무덤이라는 이 조각인데요. 이 조각은 서기 1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유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발견한 호사가들은 보석 상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얇다라며 이건 분명히 노트북이 맞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여성의 시선은 노트북 모니터와 같은 위치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피자 상자 같다고도 하는데요. 제 생각은 당시 여신과 중요한 교신을 하도록 현대인이 시간 여행을 하여 당시의 사자들에게 선물한 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의심처럼 당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의 특산물인 피자를 연상하며 도미노 피자를 앞에 보이는 배달원이 배달하여 주는 모습으로 그린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또 다른 전문가들의 반론이 존재하죠. 생명고고학자인 크리스나 킬그로브는 포브즈에서 이 상자는 노트북이 아니라 당시 사용하던 보석 상자의 가장 흡사한 물건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시 조각 기술로 볼 때 로마 시대에서부터 실로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였고 당시의 그리스 예술 기법으로는 진짜 노트북같이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아마 조각가는 보석 상자를 애써 표현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같이 보이는 부분은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으나 시간이 흘러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녀의 가설을 보충하였습니다. 자, 어떤 것이 사실이든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사실 이런 재미난 의혹이 있는 작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상한 의혹의 작품들을 시리즈로 만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시고 더 많이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